쉽게 하기 힘든 접착에 대한 좋은 강의 부탁드리려고 서울대 보정과의 우리 서덕규 교수님 모셨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환 원장의 교수님이시죠? 제가 아직 공부 중이어가지고. 저도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접착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 해주실 거죠? 네네. 뭐, 접착하면 이제 굉장히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고요. 또 잘 아시면서도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내가 쓰는 접착제가 에치 앤 린스 타입인지 셀프 에칭 타입인지 이 두 가지로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에치 앤 린스 타입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4세대 3스텝이나 혹은 5세대 2스텝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서 이제 에칭을 하고 린싱을 한 다음에 완전히 드라이를 시키면 콜라겐 파이버가 콜랩스 되기 때문에 웹 본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세대부터 지금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8세대까지가 셀프 에칭 계열인데요. 이 셀프 에칭 계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된 상태에서 발라줘서 스스로 이제 에칭이 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바르고 나서 빠르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충분히 스스로 에칭될 시간을 허용해주는 그런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은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는 게 그게 이제 실험 연구에 의하면 약 20초 정도의 시간을 허용해줘야 좋은 결과를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레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20초를 딱 맞춰야 되나요? 아니면 20초보다 조금 더 길어도 되나요? 20초보다 길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게 또 그냥 20초 도는 거랑 옮기는 것도 차이가 나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이 셀프 에칭 계열이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로 이제 포스포릭 액시드 에칭을 하는 것보다는 에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해가지고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던 것이 이제 아지테이션, 세게 문질러 주는 건데 그 표면을 그렇게 했을 때 효과를 더 이제 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아지테이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시간을 너무 짧게 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20초 이상의 시간이 되겠고요. 아지테이션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애칭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셀프 에칭은 아무리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저희가 하더라도 에나멜의 면적이 넓은 그런 와동에서는 이제 에나멜만 따로 포스포릭 액시드로 에칭을 하는 것을 셀렉티브 에칭이라고 하는데요. 에나멜 면적이 많은 그러한 수복을 하는 경우에는 에나멜 쪽만 선택적으로 포스포릭 액시드로 에칭을 하고 린싱을 한 다음에 셀프 에칭의 그 단계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애칭은 셀렉티브를 하게 되면 몇 초 정도 하는 걸 권장하시나요? 보통은 에나멜 같은 경우는 15에서 20초 정도를 권장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시간을 추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8세대 같은 거를 20초. 네네, 그렇죠. 네네네. 애들 많이 써야 되는군요. 예, 사실은 잘하려면 단계가 또 다시 많이 늘어나게 돼버리는 네, 네, 그 네. 단점이 있습니다. 아, 네. 결국에는 네. 4세대랑 8세대를 놓고 보면 네, 셀프 애칭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유니버셜은 보통 시에 이제 좀 단순하게 쓰다가 뭐 잘 떨어지는 부위라든지 한번 했는데 또 떨어져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또 잘 모르는 뭐 저작 습관이라든지 인터피어런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강한 접착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번거롭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스텝이 좀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4세대를 쓰는 게 낫다는 얘기신가요? 예, 4세대를 아예 쓰면은 제일 좋고요. 4세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드 스탠다드라 그래서 접착력이나 내구성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기준점으로 삼고 있죠. 네. 그래서 4세대를 써주시면 좋고요. 또 다른 골드 스탠다드라고 소위 불리는 클리어필 SE 본드나 옵티본드 벌사 같은 6세대 제품도 또 다른 골드 스탠다드로 가장 강한 결합력과 내구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재료의 선택으로 바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많은 저희 동료 이제 뭐 친구나 원장 선생님들께서 유니버설 본드를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 쓰시던 방법 외에 필요할 때는 스텝이 좀 늘어나더라도 셀렉티브 애칭 같은 걸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결국엔 4세대랑 6세대를 강조하셨는데 걔네들이 다른 세대랑 다른 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면. 4세대부터 8세대까지 이제 이 스텝을 합치면서 여러 이 변화들이 있었는데 4세대하고 6세대가 골드 스탠다드인 가장 큰 강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텝상에 그 상품의 바틀상에 하이드로포빅한 그 어드헤시브 바틀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 두 4세대, 6세대의 공통점이고 그것이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레진을 하기 전에 치아면을 완벽하게 하이드로포빅한 레이어로 막아주고 나서 그 위에 하이드로포빅한 레진이 올라갈 때 비로소 강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세대하고 6세대가 골드 스탠다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문에 보면은 이 옵티본드 FL의 접착력이 예, 비교가 안 되게 높게 맞습니다. 나오는데 예. 저는 이제 여기에는 또 필러 함량도 꽤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하는데 얘 가장 큰 단점은 필름 시크니스가 엄청 두꺼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맞습니다. 간접 수복이나 이런 데는 또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개원이 입장에서 유니버셜을 주로 쓰고 있다고 해도 여기에 만약에 뭐 얘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런 본딩젤만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유니버셜하고 그 위에 본딩젤을 얹는 게 당연히 효과가 더 있겠죠. 저는 네. 아주 핵심을 간파하는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질문을 가끔 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6세대가 셀프 애칭 프라이머를 바르고 나서 하이드로포빅 어드헤시브를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방법이 유니버셜 어드헤시브를 가지고 마치 옵티본드 벌사나 클리어필 SE 본드처럼 6세대 본딩 시스템으로 응용을 하는 것이에요. 유니버셜 어드헤시브를 쓰는데 접착력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뭐 셀렉티브 애칭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하이드로포빅한 어드헤시브를 4세대나 6세대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유니버셜 어드헤시브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큐어링을 하고 추가로 예, 그걸 한 번 더 발라주면 네네네.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네네. 있을 겁니다. 제가 팁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걸 항상 보면서 글로만 읽으면 뭐를 쓰라는 거에 그 결론을 못 내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 4세대,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웹본딩이 되게 테크닉 센시티브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단순화시키면서 유니버설까지 온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접착력이 희생되니까 나중에 본딩젤 한 번 더 유니버설에 쓰면 풀식도 좀 단순화되고 또 필요할 때는 접착력도 또 얻을 수 높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8세대를 쓰면서 SE 본드의 본딩만 한 번 더 바른다. 네, 근데 건가요? 그 SE 본드 본딩이나 지금 이런 OT 본드에 있는 본딩이나 그 본딩의 또 필러 함량이 좀 다른데 저라면 아마 얘를 쓸 것 같아요. 근데 본드 얘가 엄청 비싸요. 많이 비싸더라고요. 네. 솔직히 저는 가격은 잘 모르는데요. 이게 예. 대학병에 계시니까 그냥 좋은 걸 쓰시다 보면 여기 손이 먼저 가시겠지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얘를 딱 살 때 일단 주저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30만 원대죠? 네. 많이 부담스럽긴 하네요. 레진 하면서 진짜 요거는 루틴하게 성공을 계속 하고 싶은데 가끔 쉽게 떨어져 온다거나 맞아요. 이럴 네. 경우가 아쉬울 어떤 때 다 느끼잖아요. 요건 네. 좀 잘 붙여보고 싶다. 요럴 때 쓰시면 정말 확실히 차이가 네.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괜찮지만 네. 정말 본딩이 아쉬울 때는 네. 네. 그런 거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응용을 해보면 그것도 굉장히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다이렉트 본딩도 이제 접착할 때 본 뜨기 전에 어디시브를 발라서 본을 뜨는 경우가 있는 그 광중압을 하고 그러면 필름 시크니스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IDS라고 하는데 그걸 예로 하게 되면은 그 접착력도 엄청 그 보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라고 시리다거나 쉽게 떨어진다거나 할 때 그리고 또 모양이 취약해서 접착력을 엄청 얻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먼저 발라줘서 광중압을 하고 쓰시면 확실히 좀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밀링을 해서 끼는 경우인가요? 밀링을 하지 않고 껴도 되는데 이때 또 단점이 그게 간접 수복물을 얹게 되면 나중에 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임시 접착제 같은 거를 믹스해서 개로 임시 가공을 하면 쉽게 나중에 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오염이 또 되는 거 아닌가요? 오염이 되는 거를 나중에 퍼미스로 닦고 에칭까지 하면 세척이 다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우리가 본딩했던 게 또 벗겨지고 그러진 않나요?
벗겨질 수는 있는데 다시 또 표면 처리를 한 번 더 하는데 얘는 굉장히 두껍거든요. 네. 잠깐 말씀드리면 설사 오염이 되거나 조금 벗겨졌다 할지라도 IDS를 안 하고 최종 접착을 하는 경우보다 IDS를 하고 한 경우가 강도나 내구성이 훨씬 좋다라는 게 연구 결과들의 이제 총 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우리가 치아를 프랩하고 나서 치아 표면이 가장 프레시할 때 아까 이 IDS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접착이 이제 치아랑 본딩이랑 시멘트랑 수복물이랑 이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프레시한 치아에 깨끗할 때 접착을 하는 것이 연결 결합 체인에서 키포인트라는 것이 IDS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또 약간 이제 뭐 술자들마다 네네네. 약간 그 호불호는 좀 있어서 어쨌든 네. 에비던스적으로는 결합력에 있어서는 IDS가 좋은 면이 있다 정도라고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착제가 4세대부터 8세대까지 지금 저희가 임상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세대가 좀 3스텝으로 복잡하긴 하지만 하이드로포빅 어드헤시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골드 스탠다드라는 점, 그다음에 저희가 근간에도 많이 쓰고 있는 옵티본드 벌사나 클리어필 SE 본드에 해당하는 6세대도 하이드로포빅 어드헤시브가 따로 있어서 또 다른 골드 스탠다드라는 점, 이 두 제품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유니버설 어드헤시브는 20초 이상 그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주는 게 필요하고, 에칭이 되는 데는 항상 물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20초 에칭을 허용하고 10초 이상의 드라이를 해주셔가지고 유니버설 어드헤시브가 단순하게 쓰고 있지만 그 단순한 과정 속에서도 도달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한 팁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어서 당연히 그쪽까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와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모든 예산은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